184페이지가 개발행위 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두어 개 출제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오른쪽에 개발행위 허가 해놓고 한번 보세요. 1.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부터 줄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자, 얼른 찾으세요. 먹고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먼저다 하는 거. 185페이지입니다요.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하 줄쳐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박스 있죠? 박스에 건축물 건축부터 저 밑에 물건 쌓아놓는 까지 그런 거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무슨 허가?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해도 된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틈만 나면 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 뇌에다가 뭐 칩을 심어야 되겠어요. 뇌의 뇌파가 딴 생각하면 이게 코드 눌러서 빨리 머리로 돌아오라고. 지금 제목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개발행위 할 때 허가를 받고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용도 지역 안에 요 A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지금 나오는 그 박스에 정한 왼쪽 커뮤니티 한 부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라.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해서 내고 하라니. 건축물 건축 줄치고 박스의 왼쪽 상단에 공작물 설치 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할 때 허가를 받고 하라 그 얘기잖아요. 건축물 공작물 종류야 뭐 건축부에서 배울 테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제 순서들은 법조문 자체가 물건 쌓아놓는 거 있나요? 물건 쌓아놓는 것도 허가 받는데, 옆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녹관자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몇 월 이상? 1월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 받으라. 자, 두 번째가 집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자기 집 마당 울타리 안에다가 쌓아놓는 것은 관계없어요. 거기 마당 울타리 안이 아닌 곳에다가 물건을 몇 월 이상, 한 달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를 받고. 자, 여러분요, 농림지역에다가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 받는다. 맞아, 틀려요? 자, 농림지역 안에 물건 쌓는 건 허가 대상 아니잖아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만 물건 쌓는 게 허가 대상이에요. 녹관자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올라가서 토지 형질 변경이 있지요. 허가 받으라고. 그 허가 받는 형질 변경이라 하면 옆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 수면의 매립 이런 걸 말한다라고 됐잖아요. 그 경사지를 잘라내고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라내는 걸 절토, 정지는 울퉁불퉁한 땅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토 있죠, 성토. 여러분 저 농지 있죠, 농지. 노는 도로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농지가 도로보다 높으면 안 되지. 그런데 그 낮은 농지를 대지로 지목을 바꿔서 건물 짓고 싶어요.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데 농지는 도로보다 낮아야 되지만 건축물 짓기 위한 대지는 건축법 적용 대상으로 바뀌니까 건축법에서는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라고 돼요. 그래서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려면 흙을 다져서 성토 작업,
표면을 높이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흙을 다져 표면 높이는 걸 성토 작업을 한다. 바다 매립하는 거 있지요. 얘들 다 통칭해서 토지의 형질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농지를 성토를 하거나 경사지를 절토를 하거나 공유수면 매립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중에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다가 체크해서 허가 받고 하시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속 채취도 허가 받는데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나오죠. 이런 거 채취할 때 허가 받아야 돼요. 다만 옆에 뭐라고 했냐면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하고 제외된대요. 아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흙이나 이해 가요? 그래도 예. 이해 안 가잖아요. 예.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을 알 수 없는, 속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속을 알 수,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우리, 저하고 중개사법, 민법 선생님 세 사람이 정말 오래된 친구예요. 제가, 한참, 나이 들어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 선생님은 충청남도 보령이에요. 아, 우리나라 충청도 사람들은 또 충청북도는 충청도를 안 그래요. 오히려 강원도 쪽으로 충청남도가 오리지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경상북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 선생님은 전라북도 사람이에요. 야, 우리 셋이서 이렇게 수십 년 관계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서로 간의 정치적 신조, 종교적 얘기 안 합니다. 그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정치적 얘기에서 뭐하러 좋은 관계 깨지냐고.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형제간 식구들끼리 정치 얘기하면서 싸우는 거. 바보 아니에요? 그거 뭐 들라고 그래? 전혀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끼리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종교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해. 종교 뭐 나는 여러 가지 다 믿는다고 이렇게. 그런데 셋 중에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하나 있어요. 그건 안 바뀌어. 속을 알 수 없어. 표현이 잘 안 나와. 나나 중개사법 선생님은 좀 한두 단계 넘어가 훅 표현이 나와버려요. 표현 안 나옵니다. 괜찮아요. 사람을 진을 빼놓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 괜찮다 했잖아요. 지 마음에 안 드는 걸 먹었다. 맨날 며칠 가요. 괜찮아요. 해놓고 있잖아요. 계속 가요. 아,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죽었어요. 농담 아닌 거 알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를 동영상으로 들으면 살짝 외국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친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쁜, 친한 사람 얘기 못 하거든요. 이런 농담을. 그런데 동영상 듣다가, 나 충청 사람인데, 나 욕하는 거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속 안 상하잖아요. 속 안 상하는데 속 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속 상할 거 뭐 있어? 욕하는 게 아니지. 이걸 욕이라고 얘기하는 거 같네. 아, 민법 선생님 나하고 대학 동창이에요. 20살 때부터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욕할 관계가 아니잖아요. 집안 속속들이 다 압니다. 민법 선생님 나한테 뭐라고 하게요? 그때 나 좀 말려주지. 왜 안 말려가지고 지금도 마누라한테 맞고 살게 했냐고. 그때 연애했거든요. 그때 대학 다닐 때 연애해서 우리는 참 공부할 때 노란 양산 쓰고 데이트하고 다녔어요. 고시 공부한다는 사람이. 우린 부러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때 지는 그러고. 근데 그때는 지가 아쉬워서 연애했지. 교련선생님 책임져야지 두드리 맞더라도. 그때 왜 안 뛰어 말렸냐고. 우리 부러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안 뜯어 말렸다고 난리 펴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살게 했다고. 얼어 죽을. 토속 채취가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토속 채취할 때 허가받으라고 되잖아요. 그런데 법조문이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라고 돼 있잖아요. 그 길거리 가다가 짱돌이 이쁜 거 있네. 하나 주워 주문이 놓아서 이렇게 짱돌 하나 달랑 주워 이쁘다고 넣어왔더니 군청 공무원이 와요. 어르신 토속 채취 허가 안 받고 채취하셨네요. 잠깐 가자고. 징역 3년 3천만 원.
이거 3년 3천만 원이에요. 허가 안 받고 하면. 아니 짱돌 하나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지. 아니 법이 뭐라고 그러냐.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채취할 때 허가 받으라며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허가 안 받고 하는 경미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자, 이쪽 변 5m, 이쪽 5m, 5, 25, 면적 25, 부피 50세제곱 이하로 채취하는 것은 그냥 하시라 하고 시행령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가는데 토속 채취할 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죠? 허가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자주 나와요. 그러면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 안 받겠네?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 안 받겠네?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만 허가 받겠네?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이렇게 어렵잖아요. 형질 변경을 토지를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러니 이게 이해가 안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 자, 봐봐.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절토, 성토, 정지 이런 거 하려면 형질 변경 허가 받으라며요. 산을 깎아내려면 산을 깎아낸다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지요. 그럼 이제 포크레인 불도저 가야 되잖아. 그럼 갈 때 흙 잠깐만, 모래 잠깐만, 바위 잠깐만, 토속 채취 허가 받고 올게 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그러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형질 변경 공사해야 되지. 그리고 부차적으로 흙이나 모래 나올 거 아니요? 그런 거 채취한다고 또 이중으로 허가 받나? 그건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 그걸 메모해봐봐요. 소용없는데 자꾸 메모하다.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잖아요. 따로 이중으로 토속 채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형질 변경 절차를 안 거쳤지. 단순히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채취할 때는 토속 채취 허가를 받으란 말이에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이거 할 때는 허가 받아야지. 이해 가죠 이거? 말기 이해 안 하고 암기하면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토속 채취할 때는 허가를 받고 이렇게. 오케이. 보이잖아요 이제. 자, 그 다음에 토지 분할 나오죠. 토지 분할인데 야가 좀 세. 그 다음에 해당한 토지 분할 해가지고 1, 2, 3 나오잖아요. 그 중에 2번만 일단 오늘은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이라고 되어 있지요. 문제는 여러분들 뭐 건축법 57조 1항인데 그런 건 모르잖아요. 자, 5번째가 이제 토지에 분할할 때 허가받으라. 여러분 저 토지를 분할을 하고 토지를 합병하는 거 있지요. 이거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개입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 분할할 때 허가받는 것은 요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할 때만 허가받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가는데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건축법 제57조 1항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 자체적으로도 여기 건축법에서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주거지역이면 대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60이 60. 60이 안 되게 분할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이 면적이 용도지역별 대지로 재기능을 하는 최소 면적이에요. 이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받으라 이 얘기예요. 이 면적보다 큰 건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주거지역이면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있잖아요. 전용은 1종, 2종, 1, 2, 3종 그러죠? 건폐율이 50%, 50%, 60%, 60%, 50%, 70%. 그럼 주거지역은 최저 건폐율이 50%예요. 그러죠? 그럼 대지가 60이란 얘기는 평수로 18평이에요. 이 땅이 한 필지가
18평이 안 되는 땅이 있다. 15평짜리가 생겼다. 12평짜리. 그러면 15평짜리의 대지에 주거지역이면 건폐를 적용하잖아요. 50%면 딸랑 7.5평짜리 건물 짓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12평짜리면 6평짜리. 이런 식으로 건물 짓기에 대지가 작아지면 대지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야. 이 개집이지 사람 집이냐고. 그러니까 건폐율이 들어가니까 주거지역은 아무리 건축법에서는 아무리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에도 60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업공원 150, 녹지 200. 이 면적 미달되게 분할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대지가 토지가 용도적 이 면적 미만으로 하는 분할은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허가를 받으라고 해서 허가 안 받고 분할하면 처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역이면 자, 이 땅이 200제곱미터짜리가 있어. 딱 잘라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됐지요. 이렇게 분할할 때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지. 왜냐하면 분할하고 난 다음 크기가 60 이상이잖아요. 60 미만으로 되는 분할만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좀 책이 약간 잘못된 게 57조 1항의 기준 면적도 없고 57조 1항이란 말도 없어가지고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니까 이게 뭔 기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요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요 면적. 자, 이 면적 이상일 때 허가 받아야 되죠? 이 면적 분할해도 저 면적 이상이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분할하고 난 다음 땅 크기가 저 면적 미만짜리가 생길 때는 허가를 받고 하라는 얘기예요. 자, 상업공업은 얼마가 안 되는 분할할 때 150, 녹지는 200. 이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중에 하나가 보세요. 집 짓고 물건 쌓고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쉽게. 토지 형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토 이렇게 이런 행위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개발 행위를 한다. 얘를 허가받는 걸 개발 행위 허가다 이렇게.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행위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돼 있지요. 앞에 그것도 시험에 왕왕 나온다니까요. 자,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은 몇 가지를 말할까요? 몇 가지나 있을까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지난주에 기반시설 하면서 그러죠? 그럼 봐봐요. 시설 사업을 하거나 개발 사업 재개발 하잖아요. 할 때 각 개별법에 따라서 실시계인가 시행인가 받아가지고 불도저 밀고 아파트 짓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사업 절차를 거쳐서 할 텐데 이런 사업에 따라서 건물 짓고 형절 변경할 때 또다시 이중으로 국토개혁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될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0만 평의 개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개발법에서 실시계 인가받아가지고. 그럼 실시계 인가받아서 공사 불도저 밀 텐데 그 이 산을 밀어버리고 농지 밀어버릴 때 잠깐만 형질 변경 허가 또 받고 올게. 토속 채취 허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도시군 계획 사업 있죠. 요 사업 절차를 거쳐서 부차적으로 이런 거 할 때는 따로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 절차를 안 거쳐서 그리고 단순히 이런 거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 자다를 잘 보셔야 돼요. 아니요. 지금 딱 12명이 딴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물 건축. 이런 말로 하면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중에서도 여기 형질 변경 봐봐요. 형질 변경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아니, 그 186페이지 박스 하고 있잖아요. 앞에 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책장 한 장 넘어가면 기억이 안 나죠? 줄 쳐도. 자, 박스에 형질의 변경 있나요, 토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다 있었잖아, 아까. 그 중에 2번,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허가 받냐, 안 받냐,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고 하지만 경작이란 말 나왔죠? 농사 짓는 거는 보세요. 개발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자, 내 논에 물 대려면 불도저로 수로를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형질 변경 등은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경작을 위한 목적의 형질 변경은 허가 안 받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허가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나요? 변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 이런 걸 지문에 띄우기도 해요.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토지거래 허가, 허가를 받았죠? 허가를 받고 또 변경하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 당연하죠. 변경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 들라고 허가라는 게 있어. 허가만 딱 받고 변경 마음대로 해버리지.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다만 다음에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만 하면 허가 안 받고도 변경할 수 있는데 박스의 1번, 2번이 좀의 단골입니다. 1번 사업기간을 못할 때 단축 늘리는 건 아니에요.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건축력 면적 얼마 범위 5% 범위에서 못하는 것 축소. 야, 축소 확대라고 막 완전 단골로 냈습니다. 자, 부지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변경은 허가 안 받고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땡. 줄여서 할 때만 허가 안 받습니다. 사업기간을 뭘 할 때만, 단축할 때만, 더 늘리거나 허가받은 면적을 더 키워서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저 밑에 허가 대상 예외 큰 2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1번, 2번, 3번 나오죠? 오늘은 일단 1번만 줄 치세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라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행위를 허가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허가 받는데 이런 행위를 허가 받지만 예외적으로 허가 안 받는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이제 3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이란 말 나오잖아요. 산사태 나가지고 지진 나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때도 허가받으란 말이 안 되잖아요. 허가받을 필요가 없이 끝나고 한 달 내 사후에 신고만 하면 돼요. 자, 문제는 맨 밑에 3번 있지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놈이 한 장 넘어가면 박스가 등장하는데 얘를 시험에서 예전에 조금 냈는데 지금은 이건 힘들다 이 말이야. 그러죠? 안 낸다는 게 아니라 얘는 여름쯤 되면 그때 외워집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뭐라고 했냐면 건축물 건축이라도 공작물 설치라도 물건 샀는 것, 형질의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 이 분할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이러한 경미한 행위는 허가 안 받고 해도 돼 라고 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3번에 토지 형질 변경이 있지요. 봐봐요. 높이 깊이 몇 cm? 50cm 이내로 절토, 성토, 정지는 허가 안 받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가로치고 뭐는 제외하고 포장은. 그래서 여러분요, 저 시골 지방에서 농지를 지목받고서 건물 지으려고 성토할 때 허가 안 받고도 했던 것들이 바로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농지 밭이, 내 논이 도로보다 30cm 정도 낮게 돼 있어. 그러면 성토할 때 한 40cm만 하면 되잖아요. 그때 50cm 안 되잖아요. 깊이 높이 50cm 이내로 흙을 다져 올리고 할 때는 허가 안 받고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깊이 높이, 자, 45cm 높이로 성토 작업한다. 허가 받고 안 받고? 그러죠? 45cm 높이로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한다. 허가 받아 안 받아요? 가로속에 포장은 제외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섞어서 내버려요. 깊이 높이 50cm 이내 절토 성토 포장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격 급한 사람 많거든요. 50cm 나오면 막 통과시켜버리거든. 포장은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덮는 거 있지요.
50cm 안 돼도 허가를 받고 해야 돼. 자, 나머지는 나중에 또 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나요? 이제 허가 기준을 쫙 정하고 있는데 한 장 넘어가면 여기서는 190페이지에 그 박스에 형질 변경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이 있어요. 요것만 좀 외우는 겁니다. 에이,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자연 생산 녹지는 얼마 미만만? 만 미만만 형질 변경할 수 있어요. 공업지역은요 3만. 공장지을 땅 조성하니까 3배는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보전 녹지는 5천 미만.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만 허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에이, 이거 뭐 이런 거는 간단하지. 이거 뭐 더하기 빼기도 없고 그런데 뭐. 자, 그러면 기준 면적 요거 있죠? 20초 줄 테니까 한번 외워요. 20초. 아이고, 20초나 많아. 지금 다 됐지 뭘 그거까지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다 외웠나요? 에이, 간단한 걸 뭐 그런 거 가지고. 야, 이거 용도지역 더 해라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다 외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시험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날짜가 192페이지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라고 있나요? 허가 신청하면 다음 줄 두 번째 줄 보세요. 며칠 내?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15일 내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라는 거. 며칠? 15일 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혼 없이 15일 이러지 말고 날짜들 다 못 외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 지문 속에서 자꾸 익숙하셔야 돼. 자, 칠판을 보세요. 책 넘어가지 말고요. 형질 변경 면적이 있었지요. 여기서 여러분이 3단계를 다 통과하면 여러분 안 틀리고, 아우, 뭐, 그까짓 뭘. 여러분 다 데려가서 저 뒤에 가서 짜장면 탕수육 파티 해주고, 파티. 만약에 한 사람에도 대답 못하고 틀린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짜장면 사기, 저한테. 내가 100% 불리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짜장면 한 그릇만 사면 되죠. 난 수십만 원 사야 되잖아요. 콜? 뭐, 그 웃는 것도 승낙이 돼요. 민법에서. 자, 그러면, 자, 들어갑니다. 자신 없다고 대답 안 하기 없기. 자, 주거지역은 얼마 미만만 허가해준다? 주거지역은 얼마? 만. 공업지역은? 좀 전에 1만이라고 또 저렇게. 다시. 자, 주거지역은 얼마? 만. 상업지역은? 또 3만이라고. 저 나와서 3만이라고. 아, 진짜. 무효. 이렇게 허무하게 이기면 재미없잖아요. 다시 들어갑니다. 자, 주거지역은 얼마? 만. 농림지역은? 밤새겠는데? 그 짜장면이 몇 그릇이에요 도대체? 한 달, 두 달, 세 달, 10월달까지 다 벌었네, 짜장면? 배 터져 죽겠다. 자, 바게트라도 하나씩 가져오는 걸로. 짜장라면. 다시, 준비됐나요? 자, 주거지역은? 만. 상업지역? 만. 자연녹지? 자, 190페이지 가봐요. 190페이지. 밤새겠어, 진짜로. 자, 다시. 여러분이요, 보전 녹지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두 군데만 5천. 공업지역은 일반 주택 짓는 것보다 3배는 돼야 되거든.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워낙 도시 위에 방대하니까 요 세 군데가 3만. 공업, 관리, 농림 3만. 보전 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만. 나머지 모조리, 이제 5천. 나머지 모조리 만. 그건 뭘 외우는 게 힘들다고. 계속 틀릴까? 그러면 이제 우리 박 2부터 짜장면 가져와야 되겠다. 너부터? 그래서 짜장면 살 돈 없으면 집에 짜장라면 있잖아. 그래도 한번 가져와. 그 다음 주 하다 보면 뭐 모아서 나는 길 건너 마트에 팔라고 그래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만. 공업지역은 3만. 관리농림 3만.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5천. 나머지 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암기하고 넘어가 공부 방법 바꾸셔야 돼요.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왜 그러냐면은 보통 학생들은 이런 거 수업 시간 해주고 줄 쳐주잖아요. 자기 스스로 암기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 버려요. 암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누적되면 책에 줄은 쳤는데 암기 안 하고 쳤기 때문에 점수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을 시험에 낼 때 형질 변경 면적만 물어볼까? 아니, 절대 그렇게 안 냅니다, 요새는. 그렇게 저 수준 떨어지게 내질 않고, 개발행위 허가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엄마 허가권자가 누구네, 며칠 내 허가하네, 허가 받는 거 뭐다, 안 받는다, 여러 개 낼 때, 농림지역에서 형질 변경은 3만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하고 이걸 써먹는 거예요. 여러 개 지문 섞을 때 이 중에 하나를 써먹는다고. 그럴 때 그 지문이 맞다 판단하려면 얘를 다 외워놔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걔를 하나하나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꾸 떠들면서 이렇게 자꾸 암기하는 게 오래 가요. 그리고 이렇게 내기하면 하면 눈에 불이 좀 나거든,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돈 내기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조건부 허가라고 192페이지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민법 시간에 조건 기한 배우긴 배웠어요, 이제? 진도가? 총치 끝났어, 총치? 조건하고 기한 아직 안 배웠어요? 왜? 이번 달에 아예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자꾸 안 해? 그래도 하나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알긴 알아놔야 되는데, 조건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그잖아요. 여기에 조건부 허가가 나오는데 민법 시간에 가르쳐 줘야 내가 덜 고달플 거 아니야. 그러면 조건부 허가가 뭐냐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런 걸 허가권자 시장 문수가 하잖아요. 할 때, 야, 너들 건물, 아파트 짓고 나면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텐데, 너희들이 기반시설 설치한다면 허가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허가받아 건물 지으려면 땅을 굴착 파들어가잖아요. 굴착을 할 때 인근 땅이나 건물이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 조치를 한다면 이렇게 그 토속 조치라고 나오잖아요. 형질 변경. 폭약을 쓴단 말이에요. 바위를 깨뜨려야 되니까. 낙성 먼지가 수킬로 날아가요. 낙성 먼지가 없도록 한다면 이렇게 산을 깎아내면 벽이 싫잖아요. 조경 나무를 싹 심어 놓는다면 허가해 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객관식에서 허가를 할 때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있다. 근데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급하니까 나 허가만 해주면 이 산을 다 깎고 그 대신 나무 싹 이쁘게 심어 놓을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아. 준공검사 하러 갔더니 야가 산을 다 깎아 먹고 나무 하나도 안 심고 민둥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그 조건을 이행 안 하고 도망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죠? 그래서 그 밑에 7번에 이행보증금이라는 게 있는 거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건보가는 제목만 알면 되고, 그래서 이 조건을 이행 안 하고 도망갈 때를 대비해서 받는 돈을 이행보증금. 나도 모르게 또 옛날 젊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튀어라, 뭐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볼게요. 7번에 1번. 특별시 시장문수는 기반 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등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의 경우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자, 그때 줄쳐야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뭘 예치한다고요? 자, 그 박스에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몇 가지? 뭐 딱 보니까 5번이네, 그러죠? 글자다. 이행보증금 아니요? 5글자잖아. 5번부터 보세요. 5번부터. 건축물, 건축공작물, 출조 등등등 둘째 줄 끝에 수도, 하수도 등에 뭐가 필요할 때 거기만 줄쳐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줄치고. 자, 1번으로 가서 토지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 동그라미 될 우리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공작물이 손괴될 손괴.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손상돼서 붕괴, 손괴라는 핵심 단어만 동그라미 해야 돼요. 2번. 토지 형질 변경 토수 채취 완료된 후에, 자, 끝에 줄째 비탈민에 뭐 할 필요가 있을 때? 다 깎아 먹었으면 나무 심어라, 아니에요. 조경.
세 번째, 토속의 발파로 인한 낙성먼지. 발파로 인한 낙성먼지 줄 치세요. 오염 안 되게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 토속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는 환경오염 줄 치고. 자, 이 중에 하나를 조건을 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행 안 할 때를 대비해서 받는 돈을 뭐라고요?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몇 개? 자, 여기서 하나 명심할 점이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개발할 때는 조건 이행 안 하고 도망갈까? 그러지요. 걔들은 이행보증금 예치 안 해도 돼요. 그게 오른쪽 상단에 치면 나오거든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국가, 지자체 줄 치고 2번에 끝에 공공기관 줄 쳐요. 이런 공적 주체가 개발할 때는 이행보증금 예치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박스 밑에 세 번째로 예치금액 총 공사비 몇 프로? 20% 동그라미 하세요. 만약에 공사가 1000억짜리 공사하면 200억 넘지는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돈은 저 예치 방법 보세요. 4번에 현금으로 냅니다만은 요새는 현금 안 합니다. 현금을 안 하고 저 네 번째 줄에 이행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보증보험을 들면 돼요. 다 그렇게 합니다. 요새는. 그리고 이 돈 받아놨잖아요. 준공검사 끝나고 다 돌려줍니다. 그런데 갔더니 나무 안 심었죠. 그 이행보증금으로 나무 심고 대집행하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특별하게 독자적으로 나올 만한 주제는 아니고 한두 줄 섞어서 딴 데 써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저기 195페이지로 가세요. 195페이지 하단에 준공검사라고 있나요? 칠판 한번 봐봐요. 이런 행위 중에 하나를 했으면 허가받고 하잖아요.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 얘기는 허가받은 대로 했는가 확인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칠판을 보고 준공검사 안 받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준공할 게 없어. 자, 물건 샀는 거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이제 지문 잘 안 내. 지문 길게 나와야 되니까. 녹지지역 안에서 물건을 한 달 이상 이렇게 나오니까 지문 잘 안 나오거든. 자, 그거 말고 또 준공검사 안 받는 거 하나 더 찾아보세요. 토지 분할이라는 거는요, 실제 지표에 측량을 했잖아요. 측량값을 지도상 위에다가 점 찍고 줄 쭉 그으면 분할이 돼요. 그리고 대장을 만들고 분할돼서 새로운 땅 만들어졌잖아요. 대장 등기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준공할 게 없어.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물건 샀는 거하고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는. 시험에서 토속채취, 토지 분할 행위 마치면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 박스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의 변경, 토속채취는 준공검사 받지만 거기 앞만 봐도 물건의 적치, 토지 분할은 없지요? 박스에다가 오른쪽 한 칸에 써놓으세요. 물건의 적치, 토지 분할, 제외, X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보게. 그 두 놈은 준공검사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그렇죠. 아니 뭐 우리 공법은 수준이라고 할 게 없거든요. 수업 시간에 암기하면 돼. 그냥 똑똑 암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머리 굴릴 것도 없잖아요. 한 장 넘어가면 196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고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게 또 단골 손님인데 찬물 한 잔 묻고 마지막 시간 가면 돼요. 뭐 시간 금방 가잖아요. 금방. 구닥구닥. 또 10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0문제 8개 이상 맞춰야지 그럼. 오늘 수업 싹 한 내용인데.